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을 두고 강원도와 춘천시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행정복합타운 부지 안에 들어올 강원도 청사를 콕 찍어서 정치권까지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행정복합타운 중에서도 강원도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춘천시가 도청 신청사 교통 영향평가에 제보안 요청을 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보안 요청 이유는 교통정책. 춘천시는 신청사 부지 인근 합곡 사거리에서 태백교 고차로 앞 차로까지 확장하라고 강원도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지침상 평가 대상지 반경 2km를 벗어난 태백교 지점의 정체를 개선하라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최근 제보안 요청은 공식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부서의 자체 의견이라고 맞섰습니다. 도에서 해야 할 그런 영향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요인이 있어서 이건 이제 춘천시가 이 신청사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도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는가 하는 그런. 춘천시도 즉시 반발했습니다. 정체 문제는 지난 3월 1차 심의 때부터 지속적으로 나온 내용이지 자체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강원도의 평가 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보통 체증이 발생하는 데는 태백교예요. 2km 범위 내까지만 5차로, 4차로 이렇게 만들 게 아니고 조금 더 벗어나서 일직선 도로니까 거기까지도 해야 된다는. 춘천시는 최종 보완서가 접수되면 심의에 다시 상정하겠다고 했지만 강원도는 아직 제보안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혜란 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이 행정복합타운 사업 제안서를 반려한 춘천시에 도청이 다른 데를 가면 시장이 책임질 거냐며 비판 현수막을 걸자 정의당 강원도당이 도청을 볼모로 시민을 협박하지 말라는 반박 성명을 내는 등 정치권까지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민선 8기 원주시정의 권력형 비위 사건 대부분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막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이 사건에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다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대규모 경찰 인사를 앞두고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각종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민선 8기 원주시정. 경찰이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번번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진척이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건만 5건에 달하는데 이 사건들 중 3가지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 의견으로 재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송치된 사건은 원강수 원주시장이 공무원 인사 기준인 다면평가를 법이 정한 1년의 유예기간 없이 폐지한 직권 남용 혐의, 현 정책실장이자 전 비서실장인 김모 씨가 원 시장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원주시 모 의원이 원주시 발주공사에서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 선정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 3건입니다. 검찰이 법리상 혐의 적용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경찰은 추가 진술을 확보하고 적용 혐의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대규모 경찰 인사를 앞두고 사건을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기소를 주저한다? 공무원들은 그러면 지방 권력이 이렇게 폭주했을 때가 우리는 어디다가 그럼 도대체 우리의 상황들을 갖다 얘기해야 됩니까? 정치권에서도 유독 권력형 비위 사건에 제동을 걸었던 검찰이 이제라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쯤 되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분노와 의심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들을 즉각 기소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주시 관련 사건에서 매번 보완 수사 결정을 내리면서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검찰이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릉에 어제부터 다시 단비가 내리면서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완전한 해갈은 여전히 갈 길이 먼데요. 가뭄이 장기화로 제한급수가 길어질 경우 예상되는 문제들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에 포장도 뜯지 않은 생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파트에 하루 6시간 제한급수가 시행되면서 어린이집도 물이 끊긴 겁니다. 시에서 생수와 손소독제, 물티슈 등이 지급됐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아동용 변기도 물 한 번 내리려면 생수 2~3병 이상 필요하고 손 씻기도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일찍 출근해 물을 받고 빨래도 해오는 시기지만 막막한 상황입니다. 운영 시간 내내 단수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돌봄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릉에 있는 80여 개 어린이집 가운데 절반인 40여 곳이 대형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 비슷한 처지입니다. 위생이 가장 걱정이 돼요. 혹시 전염병이나 뭔가 이제 면역력이 취약하다 보니까 병에 걸리거나 그럼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 손 씻기가 중요하잖아요. 문제는 아파트 113곳에 시행 중인 제한급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또다시 강릉에 단비가 내렸지만 완전 해갈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여름에 시작된 가뭄이 가을, 겨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 속에 당장 보일러 온수 사용 등의 문제가 생기고 기계 고장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일러 지금 가동 안 돼갖고 해라 막 나온단 말이에요. 보일러도 물이 들어가야지 온수를 쓰고 할 거 아니에요. 변기 물 부족으로 인한 정화조 운영이나 모터펌프 과부하 등 시설 관리도 문제입니다. 물 사용 제한이 주민 불편을 넘어 추가 비용 문제로 확대되는 겁니다. 부스터라고 모두가 가업을 하면 그걸 세웠다 못한 그 오래된 아파트는 그 벌써 제가 알고는 몇몇 아파트는 모두 착사 갔어요. 강릉시는 아파트 제한급수 시행으로 7, 8월 성수기 대비 생활용수 사용량이 20%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을 담보로 한 조치인 만큼 어린이집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후속 대책과 함께 대상 아파트 시설 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어제도 강릉 지역에 제법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어제 오후 6시 기준 18.7%로 당일 오전 9시보다 2%포인트, 전날 오전 9시보단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현재도 비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비가 오봉저수지로 흘러드는 걸 고려하면 저수율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가뭄 해소로 볼 수 있는 저수율 50% 회복까지는 앞으로 30%포인트 이상 상승해야 하고 최소 300mm의 비가 더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어제 김태현 강원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행정복합타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강원개발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으로 자체 수익을 늘려 부채율을 낮추겠다고 답했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오늘 김 후보자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이 추진되는 횡성에서 약사가 가정에 방문해 약물 복용 방법을 상담하는 방문 양료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횡성군은 지역 약국 한 곳과 협약을 맺고 약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약물 복용법과 보관법, 중복된 성분의 약이 있거나 부작용은 없는지 상담하는 방문 양료 제도를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자문약사 제도에서 더 나아가 건보 적용을 못 받는 만성질환 주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횡성에선 지난해부터 대성병원 의료진이 참여하는 방문 진료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특검 수사 역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제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4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한 뒤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권 의원은 수용동으로 옮겨져 정식 수감됐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영장심사 출석 전 취재진의 저는 결백하며 탄압이고 무리한 수사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을 위한 강원도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강원도의회 예결특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본 예산보다 5,221억 원 넘게 늘어난 약 8조 6,919억 원 규모입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 가운데 80%가 넘는 4,319억 원이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겁니다. 2차 추경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의 8월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액은 2억 6,987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2% 늘어나면서 역대 8월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미국 수출은 3,278만 달러로 10% 감소했습니다. 대만과 아랍에미리트 등 신흥국 수출 확대와 중간대 수출이 2배 이상 늘어난 결과입니다. 미국의 경우 화장품과 전선, 의약품, 의료용 전자기기 등은 수출이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의 41%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과 면류가 크게 줄었습니다. 제14회 박경리 문학상 수상자로 인도 출신의 작가 아미타브 고시가 선정됐습니다. 박경리 문학상 심사위원단은 작가의 작품들이 탈식민주의 문학과 생태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자연을 포함한 하위 주체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담아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